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더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FSD 버전 12의 라이브 중계가 시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언제일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9월 1일에 테슬라에 무슨 일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것이 무슨 일인지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이었던 목요일장은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나스닥이 크게 빠졌었는데요.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좀 괜찮게 마무리가 된 이번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금요일장 시작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기조는 여전히 똑같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적절하다고 판단 시 추가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매파적인 발언이죠. 자, 초반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시기와 일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제가 워낙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의 반등세도 좀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장 막판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일단 최소한 다음 FOMC 회의죠. 9월 20일에 있을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지금 5.5%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금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유지를 해보고 추가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파월 연준의장은 발언을 했어요. 전문가들 역시 파월이 중립적인 연설을 했다. 11월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껑충 뛰어오른다든지 아니면 고용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타이트한 게 유지가 된다라면 그 인상 시기는 12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올란 4.24%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도 소폭 오르면서 80불대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를 빼놓고는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한 오늘 장이었어요. 엔비디아가 너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오른 만큼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엔비디아 목표가를 지금 600불까지도 잡고 있어요. 일단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호재가 작용될 엔비디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약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테슬라는 금일 3.7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최근에 200불과 240불 사이의 주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말에 있을 호재를 생각하면 충분히 매수 진입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한 주가 마감됐으니까 한 주간의 등락률을 보면 테슬라가 10.72%로 가장 높습니다. 자, 금요일장에 좀 전에 보셨듯이 3%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번 한 주 좀 많이 올랐어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는데 테슬라가 오히려 좀 더 잘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AI 후발주자로는 테슬라다라고도 여겨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연말로 갈수록 사이버트럭 론칭이라든지 FSD 12 론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어느 정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다우지수나 러셀 2000에 비해서 나스닥의 상승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에 따라 AI와 관련된 빅테크 주식들의 최근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2차 지지 라인으로 13,200선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13,200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오렌지색 선 바로 13,800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선을 강력하게 뚫어내야지 다시 한번 추세적 상승세를 시작하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차주의 13,800선 돌파가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이 선을 뚫지 못하고 목요일장에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락을 해서 13,200선을 깨고 내려오면 12,300선까지 하락도 좀 열어두고 추매는 여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우량주 위주로 추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ETF인 QQQ와 같은 종목을 매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주지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3월달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향후 충분히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나스닥 주가라고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AI 관련된 산업의 성장성이 무섭죠. AI 산업이 성장되면 될수록 나스닥은 지속해서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간 저녁 11시경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플레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8월 10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CPI 지수만 보더라도요. 최근 유가도 스멀스멀 오르면서 전체 헤드라인 CPI 지수는 이전보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급속하게 하락하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날 예측치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왔지만 이전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충분히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마저 아직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부분은 이 근원 CPI 아니 근원 PCE가 2%대까지 떨어지는 거죠. 아직 2%대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인플레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기조가 유지되는 모습을 더욱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하락 추세가 이어져서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죠. 인플레이션이 2%대를 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자,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너무 나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고용 상황도 너무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역시 볼커의 실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연준 의장이었던 볼커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자 금리 인하를 실시했고 그 이후에 더욱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실수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파월 연준 의장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섣불리 종료 선언을 한다라거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더욱더 강력한 건 피벗이 되겠죠. 이제 금리 완화 기조에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힌트를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중립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긴축 정책의 카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발언에서도 CPI 지수보다는 PCE 지수를 더욱더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근원 PCE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미국 PCE 지수가 다음 주 31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이 PCE 지수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CPI라든지 PCE 지수를 보면 자,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좀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 노동비, 인건비와 관련된 의료, 음식 서비스, 교통 등 이 비주거 서비스 부문에서 추가적인 인플레 하락이 필요하다라고 연준 의장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인플레가 높게 나오면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은 타이트한 고용시장, 노동시장에 대해서 지속해서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천히 완화가 되는 그런 고용시장의 모습이 나올수록 미국 경제라든지 글로벌 경제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고용시장이 푹 꺼져버리면요. 디프레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점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트래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어요. 계속 아트라운 TV를 아침마다 보시게 되면 이를 잘 트래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파월 연주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자 금리 인상 확률이 약간 더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일단 9월 20일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요. 80.5%로서 어제와 오늘의 확률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 11월 달과 12월 달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48에서 45%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게 39%, 38%였는데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내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겨지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것도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점이요.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한 차례 되면 곧바로 금리 인하가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11월달, 12월달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요, 내년 1월달에 이렇게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원래는 뭐 6월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1월달 시기에 피벗이 올 수도 있더라고 시장에서는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차례 금리를 한번 더 올렸다가 바로 꺼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금일 3.72% 오른 239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주말에 FSD 버전 11을 라이브 스트리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반등세를 보여주었고 여전히 약 한 244불에서 210불 사이의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9월 달부터 좋은 호재들을 많이 앞두고 있는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뭐 하방보다는 뭐 상방에 좀 느낌, 모멘텀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테슬라 차량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라든지 매크로 상황이 나빠져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사이버 트럭 런칭이나 모델 3 하이랜드 런칭의 호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하방의 지지 라인도 상당히 강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한 200불에서 240불대 사이 구간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저의 순전히 뇌피셜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 일론이 직접 사이버 트럭을 타고 FSD 버전 12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사이버 트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차량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일론이 어저께 직접 트윗으로 시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자, 미국 시간 토요일 오후 4시로 알려주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8월 27일 일요일 오전 8시가 되겠어요. 자, FSD 12는 진정한 싱글 스택 엔드-투-엔드 A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긴 하지만 일부 성능면에 있어서는 AI가 아닌 센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고속도로와 같은 경우는 더블 스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FSD가 아니라 오토파일럿을 그 기술을 쓰기도 했는데 FSD 12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뉴럴넷으로 트레이닝된 정말 AI로만 주행하는 게 FSD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이러한 미소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물론 라이브 중계라니까 좀 걱정은 돼요. 라이브 중계를 하다가 어떠한 뭐 또 사고가 날 수도 모르죠. 만약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 중계를 한다라는 게 상당한 자신감의 표출인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예전에 사이버 트럭 발표를 했던 2019년도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쇠공을 유리에 던졌는데 유리가 깨지면서 뭐 따지고 보면 사고 아닌 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물론 연습 때 이 쇠공을 던졌어도 유리가 깨지진 않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유리를 던지기 전에 본 차량에 특히 이 도어에다가 계속 오한마, 그러니까 망치 엄청 큰 걸로 두드리면서 유리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쇠공을 맞았기 때문에 깨진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뭐 사고가 충분히 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라이브 방송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부디 잘 마무리가 되어서 테슬라 주가의 상승 촉매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국 관련 테슬라 정보를 잘 알려주시는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분이 인정한 분이 크리스 쟁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중국에서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 정이란 분이요, 어떠한 스케줄표를 꺼내놓고 9월 1일이 Something Wonderful is about to happen 이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9월 1일 적혀있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중국에서 테슬라를 가장 잘 아는 이 분께서 9월 1일에 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전에 방송에서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 한 대가 유독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9대 중에 한 대, 그러니까 9월 1일에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버 트럭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 보니까 9월 1일에 사이버 트럭 인도식, 그러니까 딜리버리 이벤트를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기가 텍사스에서 지금 이벤트를 준비 중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뭔가 레드카펫을 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이 런칭이 되게 되면, 딜리버리가 되게 되면 인도를 하면서 최초의 이 차주가 차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여기에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는 연내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뭐 자료에 따르면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예약 건수가 190만 건을 이미 상회했다라고 해요. 자, 190만 건이면은 최소한 한 4, 5년치 오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량만 쭉쭉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의 매출에도 큰 공헌을 하고 이익률에도 당연히 큰 공헌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견인을 하면서 다른 차량의 판매도 늘어날 수 있는 일타쌍피의 모델이 바로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일거양득의 모델이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은요, 2032년까지 앞으로 한 10년 남았죠. 연평균 31%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이와 함께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함께 크게 성장이 가능하니까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9월 1일 날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중국 분께서 알려준 거예요. 중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버 트럭은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바로 모델 3 하이랜드 리프레시 모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트위터 분께서도 대부분 하이랜드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전에 방송에도 이미 기가 상하이에서 중국 내 테슬라 스토어에 전시가 될 하이랜드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8월 말에 디스플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뉴스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정말 9월 1일에 하이랜드 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으로 9월 1일을 표현을 한 게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요, 요 디자인이 대폭 개선된 모델 3 하이랜드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산 모델 Y가 한국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5,699만원에 판매가 되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뭐 아이오닉 5라든지 EV6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뭐 10,000대 이상의 오더가 한꺼번에 접수가 됐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뭐 8월 25일부터 인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간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뭐 보조금과 관련돼서 결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시 기준으로는 한 5,050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약 한 514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9월 달부터 중국산 모델 Y의 한국 내 판매량도 더해지면서 기가 상하이의 판매량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중국산 모델 Y는 일회 충전 시 최대 약 아마 350km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LFP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뭐 100% 완충을 하더라도 배터리를 오랫동안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뭐 3원계 배터리라고 하죠. NCM 배터리. 그런 배터리는 오래 쓰려면 뭐 80%에서 85%만 충전하고 다녀야 된다라고 저 역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NCM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뭐 450에서 500km 달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완충 때의 킬로미터 수이고요. 80%만 충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500km라도, 그러니까 최대 주행거리 완충했을 때 500km라도 400km 초반밖에 못 달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모델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채용한 중국산 모델 Y와 같은 경우는 완충을 해놓고 다녀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다.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모델이 7,80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2,000만 원대 정도 싸진 모델인데 그렇게 최대 충전 시에 그 최대 거리도 주행 거리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최근 고가가 299불이었는데 이 고가를 기준으로 MDD 값 20% 240불, 30%는 209불이에요. 이 사이 가격 매우 좋은 가격대이다. 대부분 이 가격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보여주었던 테슬라이고, 연말에 사이버트럭 모델 3 하이랜드와 같은 좋은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게 사서 모아갈 만한 가격대라고 판단이 들어요. 저의 뇌피셜이고 투자의 책임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다 그거 아시고 시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